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시스틱 시로시스트 아데노마가 솔리드 튜머를 미믹하였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호모지니어스 하이퍼엔핸싱 매스로 보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비나인 코로이달 매스로 팔로우하던 환자가 CT에서 팬크레아스 서페이스에 팬크레아스보다 강한 인핸스먼트를 보이는 병변이 발견되어 NET나 GIST가 의심되었습니다. 다이내믹 MRI에서도 강한 조용 증강을 보이는 병변이 보여서 솔리드 하이퍼베스쿨라 튜머를 의심하였습니다. MRCP와 T2-weighted 이미지에서는 스트롱 하이퍼 인텐시티를 보이고 ADC 값도 높아 시스틱 리전을 의심해 볼 수 있겠으나 당시에는 뉴로제닉 튜머나 솔리드 슈도파필러리 튜머,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등을 감별하였습니다. 크로스 스페시멘에서도 솔리드해 보이는 매스이지만 작은 시스트들이 산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 감별이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하이퍼베스쿨라 리전이고 센트럴 칼시피케이션과 허니컴 어피런스가 있어 시로시스트 아데노마를 의심할 만합니다. 그런데 MRI 판독에서는 시로시스트 아데노마 외에도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나 인트라팬크레아틱 액세서리 스프린도 감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수술 표본에서는 마이크로시스트로 구성된 매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로 검사하던 중 리버에 하이퍼베스쿨라 매스가 발견되었던 환자입니다. 팬크레아스에도 하이퍼베스쿨라 매스가 발견되었는데 리트로스펙티브하게 보면 허니컴 어피런스가 분명하여 SCA를 의심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NET나 HCC 메타스타시스도 의심했던 경우입니다. 바이옵시로 SCA에 합당한 소견을 보여 이 병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팬크레아스와 비슷한 정도의 조용 증강을 보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54세 여성이 오바리안 시스트의 프리옵 이밸루에이션에서 팬크레아스와 비슷한 조용 증강을 보이는 하이퍼 인핸싱 매스가 발견되었습니다. MRI에서는 시로시스트 아데노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나 솔리드 슈도파필러리 튜머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MRCP 및 T2-weighted 이미지에서는 스트롱 하이퍼 인텐시티를 보이고 ADC 맵 영상에서도 하이퍼 인텐시티를 보여 시스틱 리전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이 하이퍼 인핸싱 매스가 T2-weighted 이미지에서 스트롱 하이퍼 인텐시티를 보이는 것은 마이크로시스틱 시로시스트 아데노마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조직 표본은 눈으로 보면 솔리드해 보이나 현미경으로 보면 마이크로시스트로 구성된 시로시스트 아데노마입니다. 헤테로지니어스 인핸스먼트 및 말리그넌시를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였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병변은 팬크레아스보다 조용 증강이 강하지는 않지만 프리콘트라스트에 비해서는 조용 증강이 있고 현저한 메인덕 다일레이션을 초래한 병변이어서 악성 병변으로 의심하였습니다. MRCP에서 병변 전체가 스트롱 T2 하이퍼 인텐시티를 보이는 것은 시스틱 리전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었겠으나 MPD 다일레이션이 심하고 어브럽트 내로잉을 보여 말리그넌시를 의심하였습니다. MRI는 해상도가 CT보다 낮아 허니컴 어피런스의 틴 septation을 뚜렷하게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수술 직전에 다시 시행한 CT에서는 허니컴 어피런스를 보여 시로시스트 아데노마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EUS에서는 팬크레아스 캔서에 의한 덕트 다일레이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PET-CT에서는 업테이크가 높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보들라인 또는 로우 그레이드의 말리그넌시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크로스 스페시멘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작은 시스트들이 솔리드 매스처럼 보이는 마이크로시스틱한 부분과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증례처럼 약한 조용 증강을 보이는 경우는 하이포베스쿨라 솔리드 튜머와 감별이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건진에서 발견된 매스에 대하여 바이옵시를 시행하였으나 악성 소견이 없어 팔로우업하였던 병변입니다. 2년 후의 CT에서 병변은 현저히 커지지는 않았으나 솔리드 튜머의 가능성이 더 의심되었습니다. 악성 병변이 의심되어 절제한 수술 표본에서 솔리드 매스처럼 보이는 병변을 볼 수 있습니다. 시로시스트 아데노마의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도
크기가 커서 악성 병변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CT에서 센트럴 스카와 시스틱 체인지를 보이는 하이퍼베스큘라 매스여서 시로시스트 아데노마를 생각하였으나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포칼 시스틱 디저네이션도 의심했던 경우입니다. MRI에서는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스트롱 하이퍼인텐시티를 보여 시스틱 매스의 가능성을 더욱 높게 생각할 수 있고 센트럴 스카도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수술로 시로시스트 아데노마가 진단되었고 매크로시스틱한 부분과 센트럴 스카가 CT MRI 이미지와 서지컬 스페시멘 간에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증례는 CT에서 시로시스트 아데노마를 생각할 수 있었으나 매스가 커서 애시나셀 칼시노마 같은 악성 병변도 같이 의심하였던 경우입니다. MRI에서 시스틱 매스의 가능성을 더 높게 생각할 수 있었고 바이옵시로 시로시스트 아데노마를 진단한 후 5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검사에서는 시로시스트 아데노마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어도 EUS 등에서 다른 가능성이 의심되어 수술하기도 합니다. 인시덴털하게 발견된 시스틱 매스로 리포된 환자입니다. MRI에서는 덕트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허니컴 모양의 시스트여서 시로시스트 아데노마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EUS에서는 칼시노마나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시스틱 체인지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스페시멘에서는 솔리드해 보이는 부분도 MRCP에서는 강한 고신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리전입니다. CT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틱 시로시스트 아데노마를 의심하였으나 SPT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EUS에서는 SPT나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수술로 SCA가 진단되었습니다. 아멜레이즈와 라이페이지 상승으로 시행한 CT에서 발견된 병변입니다. CT에서는 SCA로 보고되었습니다. MRI에서도 SCA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EUS에서는 SPT 및 덕탈셀 아데노카시노마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수술 조직에서 눈으로 보면 솔리드해 보이는 마이크로시스틱 시로스 아데노마가 보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틱 시로시스트 아데노마나 솔리드 시로스 아데노마는 솔리드 튜머로 오인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이퍼인핸싱 리전일 경우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와 하이포인핸싱인 경우 SPT나 덕탈셀 아데노카시노마와 구분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큰 병변은 이레귤라 헤테로지니스 매스로 보여 말리그넌시와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작은 병변은 SCA의 특징을 찾기 어려워 다양한 감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센트럴 스카나 허니컴 텍스처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MRI에서 스트롱 T2 하이퍼인텐시티나 하이 ADDC 밸류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RI에서 허니컴 어피런스나 T2 하이퍼인텐시티를 나타내는 시로시스트 아데노마와 구분하여야 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병변은 CT와 MRI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허니컴 어피런스를 보이는 시로시스트 아데노마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나 병변 전체가 T2 하이퍼인텐시티를 보이지 않고 헤빌리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신호가 낮아지는 것은 솔리드 튜머의 가능성을 더 시사합니다. 조직 표본에서 덕탈 아데노카시노마로 진단된 병변 외에 시스틱 리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일레이션 되어 시스틱 리전처럼 보였던 사이드 브랜치들이 콜랩스된 것으로 생각됩니다.